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진짜 젊어질 수 있었던 7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지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지치고 무기력하고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기분은 가라앉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싶었는데 그게 다 잃어버린 루틴 때문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 분명히 들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진짜 효과 있었던 7가지 변화 비결과 하루 루틴 전부 알려드릴게요. 몸부터 다시 깨우는 아침 루틴. 갱년기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아침이었습니다. 전엔 일어나자마자 분주했죠. 출근 준비, 아침밥, 아이들 등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한 날 지인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침에 빛부터 받으세요. 몸이 깨어나요. 그 말 듣고 햇빛 쬐며 1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어졌어요. 매일 아침 7시 산책, 10분 동안 햇살 받기, 스트레칭 3가지. 이 루틴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졌어요. 62세 김정희님은 갱년기 이후 체중도 늘고 고혈압도 와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근데 약 먹을수록 더 무기력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딱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숨도 찼지만 3개월 지나고 병원 갔더니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더래요. 지금은 약 안 먹고도 정상 유지, 몸도 가벼워졌다고 해요. 얼굴빛을 살린 수분 루틴. 그 다음은 얼굴이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푸석한 얼굴에 나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속건조가 심했더라고요. 피부에 물을 바르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기상 직후 물 500ml 마시기.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 수분 보충. 잠자기 전 꿀물 한 모금. 그리고 피부에 크림 한 개만 정성껏 바르기. 갱년기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젊어지려면 화장품부터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저를 바꾼 건 피부가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루틴 하나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살고 싶어졌다고 느끼게 해준 감정 회복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말수도 줄고 그냥 다 귀찮지 않으셨나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해본 감정 루틴을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울함을 이겨낸 감정 회복 루틴. 갱년기, 사실 감정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혼자 외로워지고. 그때부터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분 일기를 썼죠. 오늘 기분 화남, 슬픔, 평온 등 체크.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 줄 쓰기. 마지막엔 괜찮아라고 적기. 이게 반복되다 보니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 그걸 처음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감정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자는 트렌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브레트 코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좀 참아라 남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감정도 건강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한 번 내 기분을 그냥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달라졌거든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요.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거니까요. 무기력함을 이긴 가벼운 하루 계획. 무기력은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갱년기 이후엔 하고 싶은 일조차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계획을 바꿨어요. 계획이 아니라 소망 목록을 적은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소소한 일 3가지. 예를 들면 옛날 사진 보기, 커피 마시며 책 한 장, 친구에게 안부 문자. 실천율 100%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들여다보는 연습이 중요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SNS에서 보고 좋은 곳이면 바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었어. 하게 만드는 장소들요. 꼭 멀리 가야만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즘엔 동네 카페, 조용한 공원, 이름도 모르는 골목길. 거길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돼요. 꼭 틱톡에 올리진 않지만 내 하루를 새롭게 느끼는 여행이랄까요? 여러분도 집 근처라도 낯선 길 한번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음식보다 더 강력한 회복 루틴. 갱년기 이후 몸이 확실히 예민해지죠. 소화도 안 되고 피부 트러블, 뱃살. 그런데 이걸 음식으로 다 잡으려니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하자. 밥 먹을 때 TV 끄기. 15번 이상 꼭꼭 씹기. 배부르기 80%에서 멈추기. 그러자 위도 덜 부담스럽고 음식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도요. 나를 되찾는 거울 앞 1분 루틴. 이 루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오늘도 웃는 내 얼굴 정말 예쁘다. 이건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회복의 시작이에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내 편이 말을 걸어주는 느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비밀 루틴이에요. 요즘에는 SNS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는 게 트렌드래요. 잘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기 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걸 크리에이티브 브레이버리, 그러니까 창의적인 용기라고 부른다는데요. 전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괜찮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믿는 용기, 창의적인 시작 아닌가요? 그런 하루가 쌓이면 분명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대화 루틴. 갱년기 이후 인간관계도 무너졌었어요. 서운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을 아끼다 보니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용기 내어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친구에게 너 생각났어. 가족에게 고마워.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사람은 결국 말로 연결된다는 걸 느꼈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공기를 바꿨어요. 58세 이영자님은 갱년기 우울감에 신경이 예민해졌대요. 남편이 말을 걸면 괜히 짜증, 소리 지르기 일쑤였죠. 그때부터 하루에 감정일기 한 줄씩 썼대요. 그리고 하루는 오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자 적고 실천했대요. 그날 이후 남편도 대화하려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은 둘이 대화 노트도 쓴다네요. 60대가 되니 예전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어졌어요. 갱년기라는 시간이 내 삶의 쉼표이자 방향 전환점이었다는 걸 이제는 정말 고맙게 느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도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루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체력이 확 살아나는 생활습관 5가지 영상도 곧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공유해주세요.